2층짜리 꼬마 건물이 1억 원대입니다. 수도권에 이 정도 가격의 건물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하다못해 오래된 노후 빌라나 아파트를 사더라도 이 가격은 절대 안 나오죠. 그 정도로 가격이 메리트가 큰 물건입니다.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층을 포함하여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층당 1개호로 총 3개 호입니다. 단점도 있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일단 이제 본 건물의 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내부를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지층, 그다음 왼쪽 복도가 지상으로 가는 이런 계단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쓰레기들이 조금 너저분하게,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사람이 안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 문도 한쪽 문이 좀 떼어져 있고 한쪽 문만 달려 있는, 그렇게 이제 관리가 전체적으로 좀 부실한 모습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원래 힌지가 달려 있어서 유리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구조인데 문이 한쪽이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하층이 이제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지층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렇게 복도 계단 중간중간마다 흙먼지들이 쌓여 있고 이렇게 좀 너저분한 모습,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걸 추정해 보면 사람이 안 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페인트가 좀 뜬 그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제 누수나 이런 게 된다고 하면 뜹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층당 1개호. 그러니까 이제 층마다 독립적으로 좀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도 계단 바닥도 흙먼지랑 그다음에 너저분한 쓰레기 모습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다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층에 샤시나 이런 거에는 깨지거나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그래서 천장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페인트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좀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인트가 뜨고 크랙간 부분을 이렇게 이제 실리콘 처리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단 난간도 흙먼지로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이고요. 2층 문도 현관문인데 시트지로 좀 발라놓은 그런 느낌이죠. 자, 2층은 그나마 조금 깔끔한 모습입니다. 몇 층이라고 저렇게 누가 써놨네요. 2층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고요. 그 계단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햇빛에 반사돼 갖고 흙먼지가 좀 잘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갔을 때 제가 오후 한 4시경 갔는데 햇빛이 정면에 잘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센서 등이 없어도 건물 자체는 좀 밝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통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통창에 알루미늄 샤시인데 그래도 유리나 이런 게 깨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게 뭐 신발장이나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인트가 들떠 있고 크랙에 하얀색 실리콘 처리를 한 그런 부분적인 보습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좀 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옥상이 중요하죠. 옥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종적인 이제 방수, 가장 처음에 시작해야 될 이제 방수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옥상 나가는 계단도 이렇게 좀 쓰레기 방치되어 있고 이렇게 크랙이 간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랙 간 부분은 반드시 실리콘 처리나 이런 처리를 하고 페인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마다 어떤 크랙이 간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옥상을 봤는데 옥상이 이제 문이 열려 있고요. 옥상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제 예상대로 관리가 안 되고 좀 이제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서 좀 지저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에 보이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이런 게 뭐 텐트식으로 장박.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오랫동안 한두 달 정도 하려면 저런 식으로 장박을 좀 치는데 그렇게 옥상에 장박을 쳐놔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옥탑 계단실인데 여기도 뭐 딱히
보수의 흔적이나 그런 것을 좀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쭉 되어 있고 벽돌로 이렇게 마감이 된 모습이고, 그다음에 방화문이 이제 심하게 녹기 슬어 있다. 그래서 이제 방화문도 사실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초록색이 아니라 회색인데, 요거는 회색이 뭐 수려했다고 볼 수 있는 색깔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난간 옆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난간이 있고, 벽돌조로 외벽이 마감, 빨간색 벽돌조로 외벽이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도 이제 저렇게 일부 공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지금 경계면이 있죠. 회색이랑 그 다음에 약간의 초록색이 경계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보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니까는요, 한때 사용했는데 지금 막 사가서 천들이 사가서 이렇게 바람에 나부끼는 좀 흉물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낮에 봐서 그렇지 밤에 보면은 시겁합니다. 그죠? 왜냐면 소리가 바람에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는 이제 뭐 경험이 좀 있어서 혼자 다니고 그러는데, 임장 갈 때 반드시 둘이서 가세요. 무서워요. 이런 데 물건 잘못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간이 수영장으로 이렇게 좀 물을 받아놓고 쓴 흔적이 있고, 여기는 이제 원목으로 그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어떤 칠을 좀 해놓고 쓰면은 이 원목 테이블은 좀 살릴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이제 캠핑을 옥상에서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쓰레기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록색이랑 그 회색하고 이렇게 경계면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방수가 이제 그 안 돼 있고, 이전에 애초에 처음 건물 지을 때 초록색의 그런 느낌만 살짝살짝 벗겨지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텃밭으로 이용했는지 흙을 좀 쌓아놨고요. 여기거는 이제 바베큐죠. 그래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싱글 합성 수지로 이제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싱글 지붕이 이제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관리를 이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싱글 지붕만 최근에 수리를 했을까요? 멀쩡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막 뜨거나 바람에 옥상 같은 경우 이제 바람이 심하면 떨어져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제 싱글 지붕 마감면 지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마감면이 실리콘 처리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스로 박혀 있어서 딱딱딱 싱글 지붕을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거의 이제 밤에 아니 비가 눈이 올 때는 이제 안 셉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마감을 잘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지붕은 좀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록색하고 회색의 이제 어떤 경계면이 있는데 좀 색이 바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수리가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는 이제 후면인데요. 후면도 마찬가지로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벽돌조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본권 땅 경계면 위에 건물이 올라가고, 일부는 저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폭 한 1.5에서 한 2m 정도의 공간이 여유폭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본권은 이제 옥상까지 받고, 전체적인 느낌은 건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이렇게 쓰레기가 너저분한 모습이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뭐 떨어지거나 큰 보수를 필요하러 하는 깨지거나 그런 보수는 없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죠 벽면이랑 옥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내려가서 지하를 볼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를 포함해서 총 3개 층입니다. 2층짜리 이제 꼬마 건물인데,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좀 빨리 움직였는데요. 좀 어지럽네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지하층이고요. 그래서 지하층도 보면은 법원에서 온 뭐 등기나 이런 게 여러 개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안 살겠구나 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층 바로 옆에 이런 식의 어떤 창고가 좀 있고, 그죠? 네, 센서 등이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측면에 저렇게 요새는 이제 붙이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딸깍딸깍 소리는 나긴 하지만. 그리고 측면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저기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세탁기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어떤 추가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에는 뭐 이렇게 이제 생필품이나 어떤 갖가지 쓰레기들이나 이런 게 좀 빠져 있었고, 지하도 마찬가지로 벽면에 페인트 칠이나 이런 게 좀 보였고요. 그리고 지층 같은 경우는 이런 바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닥하고 맞닿아 있는 방화문이 녹슬어 있다고 하면은 그쪽 부분에 이제 물이 닿아서 녹슬었다고 하면은 물이 거기까지 찬다는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그런 녹슨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흰색 페인트가 보이죠? 그쵸? 이게 이제 내부에서 페인트 칠을 하면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화문 전체적으로 양 테두리를 이제 한번 주의 깊게 봐보세요. 양 테두리, 그 다음 아래 위로 흰색 테두리에 페인트 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내부 페인트 칠을 좀 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부도 좀 수리를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내부를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측면입니다. 이 본 건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이게 전기 계량기인데 지금 전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에서 보였다시피. 그리고 여기 측면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문짝이 없었던 문짝이 보이죠. 그래서 정면에 이제 문짝이 없던 게 여기 옆에 문짝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고, 여기도 이제 폭이 한 1m가 좀 안 되는 경계면하고 담벼락을 이루는 건물하고.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지금 바닥하고 지금 실외기계 두 개가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닥면하고 지하층 창틀 샤시하고 어떤 경계면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단차가 좀 위로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비가 왔을 때 물이 안쪽으로 안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전하다. 그래서 아까 1층 바닥에 보는 것처럼 물이 찬 자국이 없었죠. 여기는 이제 주차 공간인데, 주차는 여기는 이제 두 대 정도 해서 이렇게 일자로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차량이 진입이 사실상 지금 보면은 단차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깨진 모습, 그죠? 보도블록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매끈하게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있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 좀 공간이 있었죠. 그 전에 앞서 이제 그 주차장 바닥이나 이런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밸브가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옆으로 누워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잠가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금을 안 냈거나 아무튼 장기간 부재로 빈집으로 해서 이제 아예 닫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면은 샤시나 이런 부분 뭐 수리가 된 건 아니에요. 이게 애초에 처음에 이제 이런 빨간 벽돌을 올릴 때 알루미늄 사시로 이렇게 올린 부분이라 흰색 하이샤시가 됐다고 하면 이제 수리를 좀 했겠구나 했는데 사실 기존 그대로 모습이라 내부 상태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이랑 그죠? 창틀하고 바닥하고 그래도 단차가 좀 있죠. 대략 한 뼘 정도니까 한 10에서 한 15cm 정도니까 비가 웬만하게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안으로 들이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하임에도 이제 햇빛이나 이런 것도 들고, 그다음에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수리를 잘 해놓고 임대나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괜찮은 지하도 좀 꾸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측면까지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인근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권하고 맞닿아 있는 도로가 이게 지금 대략 한 6에서 한 8m 정도 도로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흰색 실선이잖아요. 흰색 실선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권 주위로 이런 식의 단독 주택, 단층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진짜 옛날 그 기와집이죠.
그 중간에 본건이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자체는 좀 조용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사실상 있긴 한데 바로 앞에 여기 공용 주차장이 또 있었습니다. 위성 지도입니다. 본건이 이제 이렇게 땅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요. 건물도 이렇게 좀 잘 생겼고요. 근데 이제 특이사항은 이렇게 길쭉하다라는 거죠. 건물 자체가.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가 이제 한 6에서 한 5에서 한 6m 정도. 그래서 인근에 이렇게 차를 좀 댔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원 모습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런 식의 대부분 단층 주택, 그죠? 단독 주택, 전원주택, 이렇게 이제 주택들이 오래된 주택들이 몰려 있는 그런 단지 속에 있는 그런 입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가면 여기 아까 그 주차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바로 있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통수단이 이런 게 편하긴 하는데, 여튼 이제 집 앞에 한 2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외부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료, 보니까 뭐 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차가 없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멀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좀 가까이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괜찮다.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사실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가 이제 군부대예요. 미군 부대.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앞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 소리, 그쵸? 승강기 승강기란다. 그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는 때 그 이륙할 때 그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음이 좀 단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집만의 단점은 아니에요. 이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큰 단점은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호선 송탄역이에요. 1호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1km거든요. 그래서 차로 가면은 한 2, 3분이면 가요. 뭐 걸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면 걸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행정복지센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송탄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완전 시내권에 접해 있는데,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떨어져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외곽은 아니지만 시내 쪽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떨어져 있다. 약간 외곽 쪽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내권에서도 이제 1km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이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노후주택이잖아요. 오래된 빨간 벽돌. 근데 이제 땅값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 아래 대략 1km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지구가 형성돼 있죠. 이게 이제 평택에서 유명한 고덕 국제 신도시 있죠. 이런 부지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땅값이 오른다고 하면은 본권도 마찬가지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에서 이제 고덕 국제역이죠. 여기가 삼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 4km. 차로 간다고 하면 한 10분? 안 막히면 그 이전에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가까운 위치에 평택 고덕 국제학 신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제 호재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은 집값보다 이제 땅값이 오른다고 하면은 본 건물에 이제 땅이 있으니까 그 수혜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겁니다. 지적도입니다. 이 빨간색 음영 처리가 된 게 본건의 땅이고요. 본건 건물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노란색이 아까 본 것처럼 그 도로, 그죠? 한 4에서 한 5m 정도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지적도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층별 그 평면도를 볼 텐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대략 1층이 26평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87제곱미터거든요. 26평이면은 아파트로 치면 거의 30평, 33평 정도 되는 평수예요. 그죠? 그래서 평면들을 보면은 아까 이제 건물이 좀 그 길쭉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모양은 이제 평면대로 이렇게 돼 있고, 지하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현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방 2개, 그리고 주방, 거실, 화장실 해서 층마다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투룸으로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층도 마찬가지로 26평이고 지금 계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에서 현관 하나 있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거실 보이고 방 하나, 방 2개, 그다음에 욕실 하나에서 마찬가지로 투룸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평수가 23평이네요. 평수는 23평으로 빠졌고, 다른 층보다 한 3평 정도가 작습니다. 여기가 23평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조는 똑같아요. 거실, 주방 있고, 방 하나, 방 2개, 욕실 하나. 그래서 투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차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일이 2020년 3월 17일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이모 씨 같은 경우는 후순위라 뭐 말소 대상이라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근데 양모 씨 같은 경우는 2층이죠. 2층인데 보면은 보증금 4,500에서 2003년에 뭐 전입을 했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상 인수액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당을 이제 1,700을 못 받아가면 당연히 4,500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요구를 확정일자가 없네요. 그죠? 확정일자가 없어서 이 미배당 이거 1,700 같은 경우는 소액이에요. 무조건 소액 최우선으로 1,700은 받아가지는데 나머지 2,800은 아마도 인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추정이 되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어떤 인수액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되죠. 그래서 뭐 신경 쓸 건 없는데 윤모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전입했고 확정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이렇게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보통 배당 요구를 해요. 그래서 돈을 전부는 못 받아가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소액 최우선을 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윤모 씨를 만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보증금은 4,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숨은 임차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전입만 해놓고, 아니면 제 같이 거주하는, 그죠? 같이 201호에 같이 거주하는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본 건물의 가격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요. 일단 감정가가 3억 8천이고 최저가가 1억 8천. 많이 거의 반토막 났죠. 싸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땅이 54평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B1층, 그 다음에 지상 1층, 이렇게 3층에서 총 3개 호에서 월세나 뭐 전세, 임대 수익을 노릴 수도 있지만 땅이 54평이잖아요. 그죠? 본건이 위치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송탄역이 여기 있었고, 고덕 국제화 신도시, 그 다음에 삼성이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 자리 잡고 있는 고덕 국제화. 그래서 이런 땅값 집가 상승을 좀 기대해서 54평이 땅값이 좀 오르면은 좀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위치는 이제 평택이고 12월 9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 같은 경우는 이게 평당 100만 원만 오른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5,400이에요. 200만 원이면 벌써 1억이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이 가지는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주식처럼 가요. 주식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챙겨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사건 번호랑 주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가서 현장 분위기도 한번 챙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